네, 1월 2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신년 새해가 밝았지만 전국은 살얼음판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국회 그리고 한남동 관저 주변이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 상황, 특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오늘은 이분을 모시고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다들 내란 불면증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간밤에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저도 자다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민주당에서 윤석열 지지하는 극우 세력의 준동에 대비해서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국회 난임 가능성 판단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상 상황입니까? 예, 저희는 계속 이전부터 계속 이 공수처 체포와 관련해서는 비상 상황이다. 저희가 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회 난입 가능성 얘기가 나오니까 마치 예전에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 세력들이 의회 난입, 총 들고 의회에 난입했던 그때가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실제 그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네, 어제도 그 선동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맞습니다. 해요. 예. 그래서 그 경도된 사람들이 국회 난입 가능성도 저는 염두에 두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네. 대응해야 되고.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예. 어쨌든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예. 오늘 예상되기 때문에 예. 체포가 될 때까지는 예. 계속해서 국회 차원에서 경비를 강화하고 또 시민들도 네.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까지 조심해야 되는. 지금 관저 앞에 시민들이 많이 가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어쨌든 이 체포가 적법하게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어제 간밤에 윤석열 씨가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려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이거 80년대에 많이 쓰던 문구인데 이런 걸 갖다가 쓰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서 애쓰는 모습 보고 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힘냅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내란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담화를 통해서나 하는 메시지가 다 똑같거든요. 극우 세력들에게 그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죠. 자기를 지지하고 그리고 사실은 내전을 선동한 거예요. 내전. 그러니까 이 적법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헌법을 지금 지키지 않겠다.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 예. 그리고 그래서 국민들끼리 싸워라. 이런 내전을 선동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고 위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법 위에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래도 법을 공부하고 평생 법으로 먹고 산 사람 아닙니까? 예? 검찰총장까지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나올까요? 네, 사실은 검사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도 쿠데타를 꿈꾸었고 검사는 사실은 문관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무관이 아니에요. 예. 칼을 쓰는 직업이 아닙니다. 예. 총도 아니고 총을 쓰는 직업도 아니고 예. 그런데 본인의 정체성이 뭔가 이 총칼을 든 무관, 군인 이런 것들을 지향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마침내 이제 대통령 권력을 쥐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되니까 독재를 꿈꾸면서 이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적법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이 절법 절차를 지키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군대도 안 갔지 않습니까? 부동시로. 네. 근데 무슨 군인을 꿈꿨을까요?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하는 그런 예. 그 상상을 계속 한 거 아닌가. 자기 왜냐하면 혼자. 총장 시절에 자기도 육사 갔다면은 쿠데타 했을 했을 거다.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예.
그런 굉장히 이제 80년대적인 박정희 전두환을 꿈꾼 이번에 이제 또 그 국가 그 입법기구 만들면서 예비비 편성해라 뭐 이런 거 최상목 대행한테 쪽지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시에 전두환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네, 만들었거든요. 국보위, 쿠데타를 네. 완성하는 그 법률을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상들을 하면서 예. 독재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내란 선동이다라고 이제 많은 민주당에서. 예, 네. 민주당도 그렇고 그리고 내란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그 자기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즉각 체포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하지 않았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6일까지 기한이므로 그 안에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젯밤에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면 오늘이라도 즉각 집행에 나서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 체포영장 체포 시한이 있고요. 네. 그래서 6일까지이기 때문에 네.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체포가 적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인 불상사 이런 것들을 최대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관저 앞에 시민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경호처 인력이 한 500명 정도 네.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쨌든 물리적인 충돌을 최대한 피하면서 안전하게 체포하기 위해서는 네. 공수처 입장에서도 계획을 많이 세워서 집행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했고 네. 그래서 6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은 순조롭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영장 집행을 일몰 후에는 사실은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가 되게 많이 준비를 해서 예. 일몰 후에도 예. 야간 집행이 가능한 영장까지도 발부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아직 충분하고 예. 영장 집행을 뭐 시도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야간에 하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간 예.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일몰 후에는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어쨌든 6일까지밖에 없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시민들이 많이 이제 앞에 그 네. 주간에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대치 상태가 길어지면은 일몰 후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몰 후 넘어갔다고 또 영장이 효력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상황을 대비해서 영장은 나온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인간 방패 비슷하게 시민들을 세워놓고 계속 끊임없이 나를 지켜라라고 선동을 하는 건데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나라는 답답함은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예.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에 교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어제 그 서신을 통해서 본인도 함께 싸우겠다, 함께 싸우겠다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예. 사실은 지금 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행태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탄핵 심판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특검을 거부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파면 사유로 네. 그때 판단을 받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불리한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경호처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이것을 거부할 명분 자체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순조롭게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도 협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불허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나름대로 그 경호처 주변 취재해 봤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경호처 경호관들도 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연금과 정년을 걸고 윤석열 개인을 지킬 이유는 없다. 이제 이런 판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수뇌부 비롯한 몇몇 세력이 판을 좀 교란시키려고 하는 강경파 뭐 그렇게 얘기를 좀 하던데 그런 문제는 있긴 한데 전반적인 기류는 뭐 윤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예. 수호해야 되는 거고 뭐 연금을 떠나가지고 예.
우리는 모두 법률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보수 언론, 그 다음에 국힘 쪽 인물, 인사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 체포영장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네. 뭐 110조, 111조를 제외시킨 부분이 이게 불법이고 그래서 이 불법한 체포영장에 기해서 체포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처럼 뭔가 프레임을 지금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상황에서 또 물리적인 충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누가 다친다거나 이런 상황을 연출해서 그러면 이 체포 집행 자체가 불법이어서 그러면 체포 적부심을 또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수사 동력 자체가 매우 이게 뭐 떨어지는 네. 이게 수사 자체를 이게 굉장히 약화시키는 그런 전국으로 갈 수가 있어서 네. 그런 시도는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의 배제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110조, 111조는 군사상 기밀, 네. 공무상 기밀에 대한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네. 이 국가적인 기밀의 유출을 네. 그 보호하기 위해서 어쨌든 마련해 놓은 규정인데 네. 피의자 수색과 관련해서는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히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138조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거기는 구속영장 집행을 할 때는 이 규정이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구속할 때 이 네. 들어갈 때 군사상 혹은 공무상 비밀시설에 들어갈 때는 이 뭐 안 된다 제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체포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주의적으로 이제 영장을 이렇게 발부되었다. 매우 적법한 영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세력들은 모두 이 내란을 진압하는 내란 사태를 수습하려는 이 법원 네. 내 적법한 영장을 흔들어 놓으려는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 영장은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된다. 다만 적법하게 안전하게 시민들이 다치지 네. 않도록 피의자가 지금 피의자가 뭐 사실은 대통령이고 법률가이고 검사였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에 순순히 응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본인이 관저에서 나와서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체포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부하고 내란을 네. 계속해서 지금 선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수사검사시라면 네. 지금 어떻게 집행을 좀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중 삼중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이를테면 관저 앞에는 시민들이 뭐 특히 이제 극우 성향의 정광훈 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와 있고 뭐 그분들 뭐 격분하면 뭐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차 관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호처 내부에도 관문이 있고 또 핵심 그 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3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알고 있고 어제 보도된 걸 보니까 근데 관저의 그 지금 외곽에서는 관저 출입문을 열어줘야 돼요. 수색영장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열어주지 않으면 범인은닉 도피예요. 그 안에 범인이 있는데 예. 열어주지 않는 것 자체가 범인은닉 도피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면 문을 열어주면은 그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중 경호, 네. 예, 이제 101, 202 예. 경비단, 100일, 예. 202. 거기는 아마 경찰이고 예. 그러면은 경찰의 서울청에 이제 지휘를 받을 겁니다. 경호처 지휘도 받지만 네네. 그러면 경찰 기동대가 들어갔을 때 경찰과 경찰끼리 그거는 뭐 말이 안 싸울 되죠. 필요가 없는 예, 거죠. 예. 그리고 그 이 경찰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근접 경호를 하는 경호처의 일부 뭐 한두 명이라도 네.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윤석열과 예. 함께 거부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어쨌든 물리적인 충돌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에 이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때 한동훈 네. 그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 그 핸드폰 유심칩 압수수색하러 간 정진웅 검사에 대해서 독직 폭행으로 맞습니다. 고소를 해서 그게 사건이 이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났는데 예. 그때 그러면서 수사 동력이 확 없어져 버렸어요. 그 체포 그 압수수색 예. 과정에서 뭔가 위법 시비가 있었기 예, 예, 때문에 예.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수사 검사라면 제가 좀 저는 강성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나 뭐 그 태극기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체포에 가죠.
체포. 전부 다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예. 전부 체포하고 진압해야 됩니다. 예. 그 사람들 모두 체포하고 처벌해야 되는 예.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란을 지금 진압해야 네. 되는데 내란에 동조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사실상 이 국민들끼리 이제 내전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예. 것은 이것은 그냥 국가 자체가 없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정부 안오미 상태가. 상태가 예. 돼버리기 때문에 예. 빨리 진압을 하는 것이 예. 필요하고 그래서 공수처도 예.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는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의법하게 네. 처리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 지금 관저 앞에 가 있는 시민들이 예. 최대한 이 협조를 해야 된다. 뭐 시위를 하는 것은 예. 할 수가 있겠죠.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는 있겠지만 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예. 엄단해야 되고 모두 구속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싹 다 구속시켜야 된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으면 이게 법질서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된다. 그렇죠. 네. 예, 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걱정되는 것은요. 최종 단계에서 사실 그 피의자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 경호처 핵심들 뭐 2-3명이 될지 뭐 5명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 총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물론 국회도 지금 총기 들고 왔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맨몸으로 우리 예, 시민들이 나갔죠. 막아주셨는데요. 그래서 공수처도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피의자 윤석열이 겁이 많으세요. 윤석열 겁이 네, 그렇다. 그래서- 저도 취재하니까 이 사람이 제일 많은 게 겁이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이제 비겁하고 비루한 사람이다. 기세 싸움인데 예. 기세가 어쨌든 지금 진압이 되면 예. 뭐 순순히 이게 잡혀야 되겠죠. 그리고 어. 뭐 본인이 기세가 꺾인다고 생각하면 또 예. 의외로 굉장히 비굴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비굴하게요. 네. 어떻게 한 번만 봐주면 안 잡혀가려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참 졸렬합니다. 일국의 그렇죠. 대통령식이나 되는 맞습니다. 사람이 지금 온 국민을 이 난리를 네. 나게 하고 잠 못 자게 만들고 추위에 벌벌 떨게 만들고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네. 예, 예. 근데 그건 4년 전에 제가 감찰할 네. 때에도 예상했던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실제로는. 지금 네. 돌아가는 게 그 윤석열이라는 캐릭터는 자신이 가진 권한을 굉장히 무리하게 위법하게 최대한 끝까지 행사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총장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은 네. 대통령이 되어서 군사를 동원할 수 있게 되니까 그 군사력을 최대한 위법하게 이렇게 또 동원한 거예요. 권한을 남용해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죠, 사실은. 네, 그 앞서 한동훈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진웅 검사하고 독직폭행,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정진웅 검사. 정진웅 검사 죄송합니다. 예. 그럴 때 그 독직폭행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네. 그러면 그 막판 마지막 단계에서 이 공수처 검사들이 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제압을? 최대한 이제 경호 인력하고 네, 협력해서 차분하게 그 법 집행을 해야 됩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예. 법의 엄정함을 알려야 되고요. 예. 그리고 본인들이 굉장히 중대하게 처벌될 예. 수 있다는 점을 예. 경고를 해서 예. 그래서 그 피의자로부터 떨어져야 되죠. 피의자로부터 떨어지고 피의자를 단숨에 이제 제압해서 체포를 하고 수갑을 채우고 네. 이런 아주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으로 막아서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리적인 충돌 예. 과정에서 예. 공수처 검사라든가 이제 그때 같이 이제 파견된 경찰관들이 어쨌든 물리적으로 위법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쪽에서 거부하는 것에 대응할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정당방위 예, 정당방위니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 정당방위가 될 수 있도록 예. 그 대응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진압하는 예. 이런 식의 그 액션 예. 정도로 빨리 진압을 하고 예. 피의자를 체포하는 예.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예. 간에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체포가 네. 막 단숨에 오늘 중으로 막 무리를 해서라도 막 서로 막 다치더라도 잡아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게 체포 적부심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걸 노릴 수도 있겠네요. 그걸 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적법하게 체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못하면 예. 6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예. 또 시도하고 하고 만일에 6일까지 못하게 되면 네. 체포 영장을 반환하고 다시 체포 영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이미 수사가 다 끝났거든요. 예. 피의자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미 그 사건 이미 수사가 끝났다고요? 끝났어요. 검찰에 지금 여러 가지 증거 자료에 비하면 예. 검토를 하면 네. 김용현 증거, 김용현 진술, 군 장성들의 사령관들의 진술만으로 이미 사건 윤석열에 대한 입증은 충분해요. 이미. 그래서 예. 피의자 윤석열을 조사하겠다는 거는 혹시 억울한 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라. 변소 과정을 변소 들어보게. 과정을 좀 들어보자는 거기 때문에 예.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지금 포기하겠다면 예. 그럼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사전 구속 영장을 받으면 예. 구속 전 피해자 신문에 본인이 나와야 돼요. 아. 본인이 나와가지고 소명을 하든지 그것도 예. 포기하면 영장을 발부 받아가지고 예. 구속영장은 또 기한이 길거든요. 예. 예. 그리고 구속영장 나와서 그 집행이 안 되면 A 지명수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수배자가 돼버립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경호처에 경찰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아무나 잡으면 돼요. 예. A 수배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라도 잡아가지고 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공수처가 그렇게 적법하게 집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이 또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특검이 지금 출범을 하면 네. 아마 오늘 김용민 의원께서 지금 또 아침 방송에서 네네. 외환죄를 추가를 하겠다고 그렇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하면 특검이 예. 새로운 별건, 새로운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또 윤석열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내란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또 만일에 특검이 빨리 출범을 하지 않으면 검찰의 구속 기간 후에 이제 넘겨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더라도 특검이 외환 부분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게 되면 된다. 그래서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막 그 시민들은 너무 급하잖아요. 지금 막 오늘 당장 매일매일 지금 너무 당장 체포해라 뭐 너무 이런 그 상황을 예. 보고 있는 잠을 못 상황인데 자니까요. 힘드셔서. 근데 예. 어쨌든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6일까지 체포하면 됩니다. 일단 국민들이 조금 더 고생하신 길에 더 고생을 하시더라도 네. 적법 절차로 반격 또는 또 다른 그 쟁점을 만들어서 자신의 책임을 면탈할 어떤 그 작은 물샐 틈 없이 아주 차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뒤탈이 없다. 이런 네, 말씀 그렇습니다. 좀 주셨습니다. 자, 그 헌법재판소 이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진보 언론들에서는 실제로 그 정형식 재판관을 포함해서 그 보수 인사 중도 보수가 훨씬 더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에 보면 3대 5다. 그 정계선 재판관을 포함해서 이미선 문형배 이렇게 세 분은 진보라고 분류할 수 있지만 대체로 중도하고 보수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 기각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제가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검찰 출신 네. 후배가 국민의힘 너무 답답하다. 그 검사들이 윤석열 버린 거 보면 모르나. 아 진짜요? 이 사건은 지금 현직 검사가? 네 아니요 그 검찰 출신 검찰 출신. 근데 그 이 사건은 검사들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내란 수계 어떻게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빼박. 네 그래서 검사들이 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을 검사들이 버렸죠. 그 전리품으로 전락했습니다. 네, 이문정 검사님. 그래서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도 8인 체제가 됐고 박근혜 당시에도 8인 체제로 그렇습니다. 선고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형식 할아버지가 와도 이 내란과 관련한 위헌적인 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비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가 탄핵 소추단에서도 네. 계속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절차와 관련해서도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도 할 텐데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또 나머지 한 분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네. 최상목 대행은 이게 위법한 행보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 선고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가처분을 바로 하실 거고 헌법재판소 공식 입장이 재판관 9명 모두 임명해 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가처분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주시면 그러면은 이 재판관 임명도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거예요. 네. 그럼 구인 체제가 저는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구인 체제 완전체에서 빠르게 심리할 거고 이 기각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 국민들께서 이제 걱정은 하시겠지만 저는 안심하셔도 된다. 네. 사실 뭐 윤석열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검찰이 제일 입장이 그랬었잖아요. 이때까지. 근데 그렇습니다. 검사들마저 버렸어요.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겠습니까?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판사들 체포하겠다고 그렇습니다. 그 계엄 당시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지금 뭐 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님, 그다음에 재판관들 전부 다 예. 지금 막 그 나중에 윤석열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특히 노태학 대법관의 네. 경우에는 노상원이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노태학이는 내가 맡는다. 사무실에 야구 방망이 갖다 놔라. 이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예. 세력도 예. 정치 세력도 과거의 쿠데타 세력도 법원을 상대로 그렇게 하지는 무도하게. 않았거든요. 예. 무도하게. 예. 그래서 대법관을 체포를 하고 그다음에 판사를 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예. 무도한 세력들이 돌아와선 절대로 안 되고 내란 수괴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사형 무기징역밖에 맞습니다. 없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체포 구속은 네. 뭐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고 탄핵 심판도 어쨌든 저는 빨리 결론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8인 체제에 대해서 이미 결정난 사안이다. 그리고 추가 대응 계획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포기한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또 다른 꼼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의 행보가 굉장히 갈짓자 행보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최근에는 마치 윤석열 비호하는 내란이 동조하는 듯한 이런 행보. 그래서 추경호 지금 전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으로 지금 막 소환되고 네, 있지 소환 조사 않습니까? 받았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저는 위헌정당으로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이걸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서 판단을 한다면 네. 정신 차리고 판단을 한다면 이 재판관 임명은 예.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임명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최상목 대행이 네.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예. 최상목 대행은 지금 또 내란 당시에 쪽지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수사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내란 진압을 지금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 내란 동조 세력으로 네. 그래서 권성동 지금 의원도 네. 원내대표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음.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국민의힘 취재해 보면 이 사람들은 명태균 게이트, 건진 게이트 열리면 우리 다 죽는다. 네.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하고 윤석열이라는 상징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아래 숨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특검에 민주당에서 외환죄를 이제 추가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재의결을 할 텐데 재의결 과정에서도 결국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내란 상설 특검 관련해서는 네. 찬성표가 210표였어요. 근데 이 내란 상설 네. 특검도 3일 안에 임명하여야 한다. 하루 이틀 안에 임명해 하루 추천해 이틀. 하라고 예. 그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얘기해줘야 되고 추천위원회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국회. 그러니까 그 대행이 지금 그걸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네. 그 행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계속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정부 자체가. 그렇다면 최상목도 탄핵해야 됩니까? 저는 탄핵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나머지 한 분의 재판관을 빨리 임명을 하라. 네. 그리고 특검법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재의결이 돼야 되고 재의결이 안 되면은 또 다시 이제 특검법을 빨리 발의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위헌적인 요소 어쩌고 하는 그 부분도 그러면 누구든 특검이 빨리 임명해서 그 특검이 진행이 되도록 내란 관련해서 내란 국조도 지금 이제 곧 네.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란 사태를 빨리 진정을 시켜야 된다. 저는 국회 차원에서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어야 이른바 이제 국가 정상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모시고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여하튼 지금 뭐 그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또 국회에서 정말 와서 난입을 하면 그러면 제압은 되겠죠. 네, 그렇게 제압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예. 또 시민들께서 네. 또 우리 국회를 지켜주셨듯이 네. 또 온 국민이 지금 이 내란 사태 진압에 다들 잠 못
주무시고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 정의는 승리한다. 네. 저희가 반드시 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